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실전 해석 예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다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서 훨씬 더 쉽게 최대한 어렵지 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고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나의 사업이 잘 진행될까? 어떻게 흘러갈까? 를 질문하신 상황입니다. 카드 3장만 뽑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3장 뽑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8번, 두 번째 카드는 전차, 마지막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 하나가 여성을 저 낭떠러지 밑으로 마치 밀어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무수히 많은 검들이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검들 중에서 어떠한 검 한 자로도 이 여성이 손에 쥐거나 휘두르고 있는 검은 하나도 없어요. 타로카드에서 이 소드로 대변되는 검은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 사고 판단력 등을 상징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심하고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것도 휘두를 수 없다라는 건 생각은 많지만 이 중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을 보시면 손은 있지만 정확히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마치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소드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는 못할 거야. 어떠한 생각들은 많지만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상황에 가깝겠죠. 카드 이미지처럼 더 고립되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는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요. 타로 카드의 그림이 시대적 배경이 옛날 서구의 모습입니다. 이 복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옛날 사회에서 전차는 앞만 보고 돌진하는,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전쟁 수단이었어요. 그 전차라는 것만 해도 상대편 적들을 겁에 떨게 만들고 강력한 수단인데, 심지어 위압감을 주는 맹수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추진력, 힘을 의미하는 거겠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운명의 수레바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를 너무나 경계를 지어서 따로따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힘들었는데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죠. 하지만 3카드의 기본적인 배열은 수평적인 흐름, 즉 시간적 전개 또는 인과관계의 흐름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전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수히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단 추진하고 보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가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어려워하시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이유는 앞서 두 장의 카드는 사람 중심으로 인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카드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도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사람의 형상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으로 자꾸 투영해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현상을 그 현상 자체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퀴는 바퀴다라고 보셔야 돼요.
바퀴는 원형이고 끊임없이 구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는 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바퀴는 진행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근데 바퀴만 보자고요. 기능은 굴러가서 앞으로 진행되고 나아가는 특징이 있지만 바퀴만 봤을 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가 없죠. 즉 어떠한 사이클이 무한정 반복되는 변화의 반복이 끊임없이 굴러가면서 진행된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특히 이 카드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바퀴 안에 눈을 감고 있는 인물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상황이죠. 즉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따로 음과 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변화와 반복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사건 하나하나에는 생각하기 나름이지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냥 변화의 연속이고 끊임없이 진행된다라는 큰 틀에서 움직인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두 장의 해석과 이어서 보면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앞만 보고 가기로 생각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업이 잘 될까요를 질문한 상황이죠. 근데 결론은 진행하는 상황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처럼 생각에 얽매여서 진행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반복된다는 특성 때문에 또 좌절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일도 반복되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사업이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하는 진행이 될 것이다 정도로 리딩해 볼 수 있겠죠. 내담자에게 해석을 전해줄 때에는 앞으로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위축된 심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진행대로 간다면 충분히 결과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정도로 리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에서 직관적이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만 가지고 기초적인 리딩을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리딩은 다 되시는데 조금 더 타로를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니까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2장의 메이저 카드와 1장의 마이너 카드가 나왔어요. 마이너 카드들 중에서도 핍 카드, 상황에 해당되는 카드죠. 메이저 카드는 마이너 카드에 비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큰 카드이고 그러한 이유는 개인의 인생의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표님의 인생은 현재 앞으로 계속 앞만 보고 쭉쭉 진행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요? 할 수 있을까?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또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위축된 심리, 생각,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사업이 잘 될까요를 물었지만 진짜 본질적인 고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위축된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그림에선 보면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의 사업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안 좋을 때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또 잘 되면 너무 앞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고 뒤도 안 들어보고 쭉쭉쭉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즉 카드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이 잘 될까요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표님이 현재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사업이 쭉쭉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안 될 때는 너무 한계에 부딪히고 또 잘 될 때는 불안할 정도로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기만 하는 것이 마치 찬물 덧물 오가듯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리딩을 진행하면서 직관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매뉴얼 리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지 리딩은 타로가 아니다, 그건 틀렸다,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미지 리딩과 매뉴얼 리딩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미지 리딩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매뉴얼 리딩인지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지 리딩과 매뉴얼 리딩의 구분은 없지만 다만 카드에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해석하는 타로 해석과 카드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타로 리더의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많이 투영해서 마치 해석인 것 같은 나의 생각을 말하는 영역은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이미지 리딩이다, 어떤 것은 매뉴얼 리딩이다,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다루고 카드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로서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경계를 구분짓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한문을 보면요, 현대화된 글자가 탄생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낙서에 가까운 그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상형 문자에 가까운 그림이 탄생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문이라는 글자가 탄생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타로카드는 그림으로 표현된 그림 언어입니다. 현대로 전해져 오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상징이나 지식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 문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림 문자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도 반드시 맞다고도 볼 수 없는 그냥 타로카드 본질 그 자체일 뿐입니다. 타로카드는 그림일 뿐 결국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